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니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픽시즈 스크립트라는 내용이고요. 원래 픽시즈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GUI는 사용하기가 간단한 반면에 이 스크립트라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사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유나이트 혹은 다른 그 행사에서도 픽시즈나 혹은 관련된 제품군들은 많이 소개해 드린 반면에 이 스크립트 얘기는 많이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유니티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영재라고 하고요. 오늘의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경유로 그리고 이 픽시즈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백그라운드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은 좀 미리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습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이 예습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샘플 스크립트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먼저 백그라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들 아시는 걸 거예요. 이 CAD 데이터를 산업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메쉬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만 이 실시간 3D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두 데이터의 차이도 이해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유니티 혹은 이런 변환 툴들을 좀 더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CAD 데이터는 이 계산에 의해서 표면을 표현하고 대신에 정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고 또 각종 뭐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메쉬 데이터는 삼각형 폴리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가속을 받아서 렌더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요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 산업 모델에서 그 설계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통 이제 3차원 데이터로 옮기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픽시즈란 툴을 이용하면은 변환도 잘 되고 최적화도 되는 동시에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이 픽시즈 스튜디오의 기능을 한번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픽시즈 스튜디오라는 툴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미 변환되어 있고 재질이 좀 입혀진 폴리곤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는 원래는 카티아 모델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스튜디오로 들여와서 폴리곤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으로 잘 표현이 되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설비들 빈데이터라든지 레빗 뭐 등등등 건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크기가 크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변환 및 렌더링이 됩니다. 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 CAD를 쭉 불러와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폴리곤으로 쉽게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바뀐 그 폴리곤 데이터에서 뭐 UV 매핑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효준 님께서 설명한 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니티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이 픽시즈 스튜디오 내에서 텍스처를 입혀보거나 아니면은 환경광을 바꿔가면서 이제 미리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픽시즈 프로덕트는 현재는 이제 총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방금 보신 픽시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립적인 툴로서 존재하는 그런 변환 및 최적화 도구이고요. 이 픽시즈 플러그인은 유니티 인더스트리 라이센스를 쓰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플러그인의 강점은 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켜지 않고도 유니티 에디터에서 바로 CAD 모델을 불러오고 변환하거나 혹은 각종 유용한 알고리즘들을 적용해가지고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재로서는 픽시즈 스튜디오가 윈도우 기반으로 보이는 반면에 윈도우 기반으로만 돌아가는 반면에 이 픽시즈 플러그인은
이제 맥용으로도 출시가 되었어서 이제 그 OS를 타지 않고 윈도우 혹은 맥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픽시즈 SDK라는 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얘는 이제 순수하게 코드 베이스로 돌아가는 일종의 배치 프로세스용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일단 프로덕트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뭐 영상으로 그냥 빠르게 지나간 픽시즈 스튜디오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유니티랑 조금 비슷합니다. 유니티랑 비슷하게 이 왼쪽에는 하이라키 창이 보이고 가운데 3D로 렌더링이 되고 오른쪽에 프로퍼티들이 보이고 또 아래쪽에는 콘솔 로그 창이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단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립트 윈도우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해서 구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시즈 스튜디오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보통 데이터 임포트해서 문제가 있는 그 바로 테셀레이션을 한 다음에 폴리곤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면수를 줄이는 거죠. 그런 면수를 줄이는 형태의 그 최적화를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FBX, 뭐 GLTF 등등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공용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면은 이 유니티 같은 프로그램 에딧 그 개발 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워크 플로우인데 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픽시즈 스튜디오의 GUI들을 활용해서 전부 클릭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능들은 이 파이썬 스크립트로 똑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화 같은 것들이 가능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픽시즈 스튜디오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고 CAD 모델을 임포트하고 또 그 임포트된 CAD 모델을 폴리곤 데이터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가능하고요. 또 CAD 모델 웬만한 거 다 이제 보존이 되고 이런 그 보존된 것들을 변환하거나 혹은 최적화하는 기능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제공이 되고 뭐 이제 모델이 좀 크거나 복잡하더라도 이제 잘 불러가지고 잘 렌더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왜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거거든요. 파이썬 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메뉴를 열어서 뭔가 숫자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확인 버튼, 뭐 실행 버튼을 누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마치 개발자분들은 프로그램 사용하듯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파일의 입출력은 이제 파이썬 함수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려면은 픽시즈 스튜디오를 켜서 그 안에서 스크립트 윈도우에다가 스크립트 언어로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데 만약에 그 앞단에 파일을 불러오는 것 그리고 뒷단에 파일을 저장하는 게 붙어 있으면 완벽한 배치 형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픽시즈 스튜디오에선 이 기능은 제공이 되지가 않고요. 대신에 요 픽시즈 SDK라고 하는 함수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다른 뭐 비주얼 스튜디오 혹은 뭐 라이더 같은 이런 다른 개발 툴에서 자유롭게 파일을 불러오거나 그 다음에 조작하고 파일을 저장한 형태의 완벽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요 파이썬 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픽시즈 스튜디오에 붙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감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차차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몇 가지 예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는 뭐 당연히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함수에 어떤 인자들을 넣어주냐이고요.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인자는 어떤 객체를 선택했냐예요. 이 그 스튜디오 내에서의 파이썬 스크립트는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오른쪽의 이미지는 그 픽시즈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기본적인 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이미지이고요. 사실 뭐 라이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이트는 어차피 유니티에서도 그 픽시즈 내에서 라이트를 가져다 쓰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있는 파트 어큐런스랑 어셈블리 어큐런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어큐런스라는 애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아래 말단에 있는 이게 뭐 말단이라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계층 구조 좀 하위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를테면은 셰시라든지 뭐 시스템 디렉션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푸스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파트 어큐런스이고 이 파트 어큐런스의 특징은 지오메트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폴리곤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객체를 저희는 파트 어큐런스라고 하고 그거 말고 이 어셈블리 어큐런스는 비슷하긴 한데 대신에 지오메트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하위 단에 있는 애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그 약간 부모 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어셈블리 어큐런스고요. MT는 지오메트리도 없고 아직 하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M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큐런스라는 애들은 유니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객체를 만들고 나면은 어,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 생기잖아요. 얘는 이제 싱글F 방식으로 저희가 뭐 요새는 대부분 그렇지만은 싱글F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객체로부터 이제 자식 객체들이 붙으면서 트랜스폼이 한 번에 그 처리가 되는 형태로 대부분 그런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신의 구조가. 그런데 픽시즈에서의 어셈블리 어큐런스는 다른 컴포넌트는 따로 없어요. 뭐 거기에 뭐 렌더링을 하기 위한 메쉬 이런 건 없지만은 자기 위치나 방향도 있고 또 하위에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이 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더 딸려 있는 애예요. 이제 이런 애를 어셈블리 어큐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 어큐런스는 어셈블리 아래에 실제로 이렇게 렌더링을 하기 위한 메쉬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파트 어큐런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 두 가지 그 자료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 얘는 이제 아이디입니다. 어큐런스라고 하는 객체들은 다 자기만의 유니크 아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애는 이름이 휠.1이거든요. 뭐 자동차 어딘가의 부품인가 봐요. 얘를 이제 창에서 클릭을 해보면은 오른쪽 프로퍼티에 뭐 다른 거, 위에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도 있고 재질도 있고 뭐 이름도 있고 그런데 맨 위에 이렇게 아이디가 있어요. 이 아이디는 네, 완전히 유니크한 아이디로 요 아이디로서 이 객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비어있는 씬을 만들면은 루트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생성하더라도 이 루트 아래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의 아이디를 보면은 1입니다. 이렇게 1. 그래서 모든 데이터 자료 구조의 순환은 이거 1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열 형태로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배열로 감싸는지는 조금 설명을 후에 진짜 샘플들을 보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저것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진짜로 이 샘플들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샘플들을 보면서 어떤 API를 쓰면은 어떤 값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론인 이제 픽시즈의 샘플 스크립트들을 몇 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요 픽시즈 스튜디오를 인스톨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 경로가 여기 있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스의 픽시즈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샘플 스크립트 위치가 다른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요 바로 하위에 있는 요 샘플 스크립트라는 경로를 가보시면은 한 50 몇 개 정도 스크립트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설치하면은 이 스크립트들이 쭉 복사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찾아가는 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픽시 스튜디오를 켜가지고 메뉴들을 쭉 가다가 헬프를 보시면은
뭐 그 아래는 뭐 도큐멘테이션도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오픈 샘플 스크립트 디렉토리라고 이제 친절하게 요 경로를 탐색기에서 바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은 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던 상대 경로로 타고 가가지고 요 스크립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샘플 스크립트의 위치는 알려드렸고요. 진짜로 스크립트들을 하나씩 이제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도 요 101,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스크립트 중에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1 generic process.python 이라는 파일들을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딱 요만큼만 써 있어요. 딱 요만큼만 써 있고, 이제 파이썬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챗 GPT를 저기 신봉하거나 뭐 소개해 드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요 from pxz import 별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긁어가지고 챗 GPT에 물어보면은 이제 알려줍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그 코드들의 분석을 요청해서 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저는 뭐 오타도 냈는데 챗 GPT가 잘 찾아줬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요 구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픽시즈 알고리즘들을 쓰려면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요 pxz 하위에 있는 애들은 따로 요 네임스페이스 안 쓰고 그냥 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def process라는 애는 함수거든요. 파이썬 내 함수인데 가장 하위에 요게 이제 메인 함수 엔트리 포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요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요 내부에 있는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되는 건데 이름을 좀 살펴보면은 sin.getRoot 뭐 루트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pair head, tessellate, repair mesh, remove holes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너럴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쭉 따르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위에 나온 게 일단은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하게 하려면은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대상 객체가 꼭 있어야 돼요. 일단 요거는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루트를 가져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뭔가 일을 시키면은 이제 굳이 그러니까 일부러 꼭 반드시 어떤 특정 물질을 선택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면은 전체에 적용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sin.getRoot라는 함수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루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루트를 가져오는 건데 얘는 함수잖아요. sin에 붙어있는 함수고 이 함수가 뭐 하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 혹은 여기에 이제 그 입력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파라미터들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픽시즈 스튜디오의 에디트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펑션 리스트를 누르면은 요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은 요 검색 창이 있어요. 요 내부에 이 검색 창에다가 저희가 타이핑을 하면은 이제 모든 제공된 API는 전부 다 검색이 돼요. 혹은 윈도우 사용하신 분들은 요 F12 누르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호출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메뉴를 통해서 열어보면은 요렇게 이제 전 여기 get, root까지 썼는데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몇 개 없고 일단 요 get root 하나만 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은 이제 about 아래에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써 있어요. get the root occurrence of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얘는 일단 루트를 반환해 주는 애예요. 근데 실제로 요 sin.getRoot라는 애를 파이썬에서 프린트 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숫자가 1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루트 노드의 id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id는 단순히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보통은 여기에 앞뒤에 지금 배열 인덱스 하듯이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배열 형태로 이제 하나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그 배열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상태로 출력을 해보면은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1이라는 엘리먼트가 들어있는 사이즈 1짜리 배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알고리즘을 구동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전에 계속 그 어큐런스들이 뭔지 아이디가 뭔지 설명을 조금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get 루트에다가 이 꺽, 이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패칭하듯이 씌워서 여기다 저장을 하면 이제 올 씬이라는 애는 이 그 괄호 안에 숫자 1이 들어있는 그 형태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의 리페어 캐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인자로 올 씬을 넣었어요. 그리고 0.1 트루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넣었는데 사실 요거 보시면은 얘가 왜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당연히 모르시거든요. 그럴 때는 요렇게 이 리페어 캐드 이게 대부분의 API들은 또 거의 유사한 이름으로 GUI가 있어요. 그래서 요 GUI를 찾아가 가지고 클릭을 해보시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뭐 당연히 요 about에는 얘가 뭐 하는지 이게 누르면 이제 확장돼 가지고 뭐 하는 애인지 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copy python code to clipboard 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은 클립보드에 요 repair cad라는 API를 아래 딸려 있는 파라미터들과 함께 텍스트 형태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복사된 애를 보면은 PXZ 아까 네임스페이스였죠. 여기 임포트 안에 이제 얘는 나중에 이 실제 구문에선 빼도 되고요. 알고리즘이죠. 알고.점 리페어 캐드의 괄호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제 여러 번 본 거라서 처음에 이렇게 루트가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괄호 1 이런 형태로 전달하고 그 아래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톨러런스는 0.1mm는 그 다음 거 그리고 나서 이 true라는 애는 아마 요거 옵셔널 파라미터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된 애를 보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하나는 요 올신인데 사실 저희가 겟루트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요 대괄호 1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I들에 대한 진짜 파라미터들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추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추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해요. 테셀레이트, 리페어 메쉬, 리무브 홀스 다 똑같은데 저 하나만 더 보자면요. 요 remove occluded geometries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안 보이는 애를 지우는 애거든요. 안 보이는 애를 지우는 애인데 인자 보니까는 올 시내 알고 셀렉션 레벨 패치스 1024, 56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를 메뉴에서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옵티마이즈 메쉬라는 메뉴 아래 remove occluded geometry라는 메뉴가 있고요. 얘를 누르면은 당연히 요 클립보드 복사할 수 있는 거 플러스 아래 딸려 있는 파라미터들이 쭉 뜹니다. 그래가지고 복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름은 똑같고 당연히 이름 똑같고 얘는 이제 루트였죠. 루트에 그 다음 거는 0이라고 되는데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레졸루션, 뭐 스피어 카운트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어쨌든 숫자 자체는 그대로 옵니다. 1024에 256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요거거든요. 90 폴스 1 비어있는 배열 폴스 X 이런 인자들이 또 딸려왔는데 요 구문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요 옵셔널 파라미터들이 이제 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 확장해 보면은 당연히 90이 들어가고 체크박스가 꺼져 있고 뭐 숫자 1이 들어가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파악해야 되는 건 요거거든요. 자, 여기 1, 그러니까 루트 다음에 0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올신, 요 루트 다음에 요 패치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여기는 숫자인데 여기는 이제 이넘 형태잖아요.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 레벨이라는 게 지금 파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드랍다운인데 눌러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츠, 패치스, 폴리곤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파츠 그냥 그대로 뒀으니까는 첫 번째 엘리먼트라서 0 인덱스가 나온 거고요. 이 구문에서는 이제 나는 패치 단위로 지울래 라고 그냥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당연히 숫자 1로 써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구문대로 작동을 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찾아가시면서 약간의 보물찾기 같은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1 제네릭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픽시즈 스튜디오의 스크립트 창을 이용하면 자유롭게 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들을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API가 제공됩니다. 이거를 찾는 방법은 이제 요거 카피 파이썬 코드 투 클립보드 하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API들은 구문 플러스 파라미터까지 그냥 뚝 달려오고요. 이 GUI를 이용해서 구문을 복사해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일 간단한 제네릭 프로세스를 알아봤는데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도 좀 알아볼게요. 이 인버트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 신 메뉴인가 가보면은 선택한 애를 반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여타 툴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를 뒤집어서 이제 선택하지 않은 애들을 선택하고 기존에 선택된 애를 해제하는 건데 이게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API가 단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의 API로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인버트 셀렉션이라는 파이썬 파일 열어보면은 무슨 유틸리티, 자, occurrence list utility라는 거를 임포트하고 있고요. 진짜 함수는 요겁니다. invert selection이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get selected occurrence라는 함수로 이제 내가 선택한 것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get part occurrence라는 애로 전체 파트를 가져옵니다. 요 두 가지 함수는 이제 scene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제공해준 함수로 요 함수들만 호출하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거 그리고 화면 전체에 존재하는 그런 그 부품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전체 부품에서 선택한 거 빼면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게 요 subtract occurrence입니다. 그리고 요 함수는 아까 요 임포트한 occurrence list utils라는 파일에 존재하는데 얘는 그냥 외부 파이썬 파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utility 뭐 일종의 메스 같은 것들 쓰는 것처럼 이제 그 임포트 하는 것으로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내가 선택한 거란 전체를 가져와서 전달해 주고 요 아래에서 하는 거는 전체에서 내가 선택한 걸 그냥 뺍니다. 그게 다예요. 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집어넣어요. 그거를 반환해서 선택하면은 이제 선택 자체가 반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장면 전체 그리고 혹은 선택한 것만 가져오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외부 유틸리티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좀 복잡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튼을 그러니까 GUI를 눌렀는데 세부 창이 뜨거나 아니면 혹은 카피 파이썬 코드 투 클립보드가 안 뜬다.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단일 API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까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는지 샘플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유틸리티 나온 김에 요 유틸리티 파이썬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제 다른 함수도 하나 더 있는데요. 얘도 조금 중요한 게 이름을 보면은 get part occurrence from occurrences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약간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할 시간인데 어셈블리가 있고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셈블리는 이제 일종의 그 비어있는 부모 노드 같은 애들이고 진짜로 화면에 보이는 애들은 요 파트 어큐런스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 선택을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 요 트리 뷰에서 선택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쿼드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이 어셈블리 어큐런스 자체도 선택이 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어큐런스들이 동시에 선택이 다 돼요. 근데 그 중에 파트, 그러니까 즉 폴리곤이 존재하는 애한테만 적용돼야 되는 API가 있다. 이럴 때에는 이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는 애 일일이 선택하기 어려우니 선택된 애 중에서 파트 어큐런스 이내만 찾아내는 게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뭐 이 익스텐드가 뭐냐 이런 파이썬 스크립트 모르시면은 챗GPT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용한 그 어큐런스 제어 관련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그 materials colors by dens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밀도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거든요. 이 결과를 먼저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게 원본 파일이에요. 원본 캐드 파일을 불러와서 요 머티리얼 컬러 바이 덴서티라는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구동을 시키면은 요렇게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안으로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 작은 부품인데,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거죠. 작은 부품인데 폴리곤이 많다. 이런 애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좀 크기가 큰데 폴리곤이 좀 적다. 이런 애들은 파란색으로 칠해줍니다. 이게 이제 컬러 바이 덴서티라는 샘플 스크립트인데, 이게 아마 굉장히 유용한 코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쭉 보시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set current variant, 이런 것들을 아마 언젠가는 활용하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저런 그 기능들을 테스트하다 보면은 원본 캐드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물론 히스토리가 다 쌓이기 때문에 컨트롤 Z로 돌아갈 수 있어요. 되돌리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베리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베리언트를 바꾸면은 아 그러니까 복사본이 생기듯이 한쪽에서 테스트 쭉 해보다가 원래 베리언트 돌아가면은 그냥 원본 파일, 이런 식으로 아예 두 개를 분리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한 일은 베리언트를 이렇게 컬러 바이 덴서티라는 베리언트 하나 만들어줘 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되는 게 진짜 중요한 메인 함수, 요 컬러스 바이 덴서티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쇼 메시지라는 식으로, 뭐 저기 안드로이드 치면 토스 같은 거죠. 이렇게 알림창 같은 것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자면은 컬러스 바이 덴서티라는 애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컴퓨트 덴서티, 어떤 부품에 대해서 이 덴서티를 계산을 할 거예요. 요렇게 반하는 덴서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이 덴서티가, 그러니까 이 덴서티들의 최고 값이랑 같이 던져서 정교합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뭐 덴서티가 30이 제일 작은 애고 한 300이 제일 큰 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는 0에서 1 사이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정교화된 숫자를 이용해서 색상을 정해주는 게 요 아래 있는 set property가 됩니다. 요 이제 그래서 진짜로 구동되는 요 코드를 다음 장에서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질문 중에 이제 폴리곤 개수 이런 질문 하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트 덴서티를 할 때 먼저 요 엑시스 얼라인드 바운딩 박스를 가져와요. 이것도 전부 다 이 픽시즈의 각종 네임스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품을 선택하면은 그 부품을 감싸고 있는 제일 작은 바운딩 박스를 엑시스 얼라인하게 반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 get 폴리곤 카운트는 그 부품의 폴리곤 개수를 그냥 계산해 줍니다.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폴리곤 카운트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요 AABB는 육면체거든요. 그 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계산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X축 빼고 Y축 빼고 Z축 빼가지고 그냥 스퀘어루트 때리면 됩니다. 곱한 거 가지고. 뭐 그냥 간단한 수학이니까요. 요거 가지고 대각선 길이를 계산해서 요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대각선 길이가, 그러니까 이 폴리곤 개수가 동일하다 할게요. 폴리곤 개수가 동일하면은 대각선 길이가 클수록 요 바나나는 덴서티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 폴리곤 개수는 동일한데 이 컴퓨트된 대각선 길이가 작아지면은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 대비 대각선 길이가 크냐 작냐 이거 가지고 덴서티를 계산하는 게, 이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요 이제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픽시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덴서티를 계산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픽시즈에서 제공해주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덴서티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덴서티를 가지고 민맥스, 이제 이 덴서티는 아까 전에 코드에서 보셨지만은 이렇게 맥시멈 미니멈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 수치를 가져다가 정교화를 해가지고 그 정교화된 수치를 레드, 당연히 이 숫자가 커지면 빨개지겠죠. 반대로 이 가 커질수록 블루는 작아져요. 1에서 이 코이피션트를 뺐으니까요. 그래서 레드, 블루 요 두 개 가지고 덴서티가
민맥스 사이에서 맥스에 가까워질수록 빨개지고요. 민에 가까워질수록 파래집니다. 요거를 내부 함수를 이용해서 머테리얼을 만들고 그 머테리얼에 컬러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요렇게 스트링으로 넣어주면은 색상이 변해요. 이거를 가지고 진짜 부품에다가 어사인을 해주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요런 형태의 색상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요런 그 샘플, 이 샘플이 아마도 제일 유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씬 베리언트 활용 가능하고 알림창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에 접근해서 바운딩 박스나 아니면 폴리곤 카운트들도 가져올 수 있고 머테리얼을 만들고 색상을 부여하는 것까지 전부 요 컬러 바이 덴서티라는 파이썬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지나갈 건데요. 요 메타데이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가져오고 혹은 메타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 캐드 데이터, 메타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는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면.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뭐 메타데이터 원래 없는 파일에다가 add metadata property 그리고 이름과 밸류 같은 것들을 지정해주면은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출력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서 이렇게 방금 전에 이 붙은 메타데이터가 이름이 뭐고 밸류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 캐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를테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은 다 지우고 싶은데 선택해서 지우다 보면 어려우니 아예 설계 단계에서 이 메타데이터 비저블이라는 메타데이터에다가 0을 준 애는 렌더링 안 할 거니까 지워도 돼. 요거를 이제 미리 캐드 데이터 만드시는 분들이 넣어놨다. 이러면은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지우거나 혹은 어쩌면 허점이 있을 수 있는 지우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보다는 요렇게 메타데이터가 있어 없어 있으면은 그 숫자가 0이야 1이야 이런 그 조건문을 이용해서 한 방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 최적화가 가능하고 뭐 스태틱인의 true 아니면 뭐 얘는 인터랙터블 할 거냐 yes, no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나중에 개발단에서 혹은 그 최적화단에서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얘는 아까 포리곤 카운트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얘도 좀 재밌는 애예요. 이 select part by poly count인데 어떤 특정 폴리곤 개수를 정해주고 요 폴리곤보다 개수가 적은 애 혹은 많은 애를 전부 선택해 줘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미 이 get poly count라는 함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모든 파트 어큐런스를 순회하면서 폴리곤 카운트가 정해진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해 가지고 선택할 그 전체 집합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이런 이제 함수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피봇을 옮기는 애인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XYG 그리고 로테이션 아니면 스케일까지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 스케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피봇에만 지정으로써 저희가 유니티에서도 피봇만 조작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픽시즈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미 준비 단계에서 피봇을 좀 조정해서 놓으면은 나중에 개발할 때 편리한 점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린 것들이 이제 픽시즈 스튜디오 내에서 스크립트 창에다가 타이핑해 놓고 실행을 시킴으로써 돌리는 예제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 픽시즈 SDK라는 애는 이제 파일 입출력까지 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툴들 아까 전에 뭐 라이더나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말씀드렸는데 파이썬 개발 환경이나 C# 개발 환경에서 이 SDK 자체를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시즈 스튜디오를 켜지 않고도 이 SDK를 이용해서 기존의 개발 도구에서도 이런 그 CAD 데이터를 불러오고 제어하고 저장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온프레미스 얘는 SDK인데 어쨌든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요. 이 픽시즈로 임포트한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GUI를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하다면은 다양한 API들을 활용해서 조작하거나 저장하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샘플 스크립트들을 참조하시면은 유용한 API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다루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픽시즈 SDK라는 애는 파일 입출력 API까지 제공해가지고 이제 그 GUI는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테스트된 파이프라인을 쭉 구성할 수 있는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그 셀즈 언더바 KR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혹은 도움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